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3현 철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정말 대한민국 시장에는 여러 가지 철강 기업들이 있지만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할 때 생각해야 될 게 상당히 많지만은 지금은 전반적으로 철강업계가 전체적으로 침체 기조에 들어섰고 그리고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크게 네 가지 요소로 분류가 된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바로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무엇을 판매하는 회사인가? 철강과 철강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원자재에 대한 변동 그리고 업황 자체에 대해서 변동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분기별 매출에서 사실 뭐 이렇다 할 특색이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철강 회사들의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만 해도 철강 회사를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이제 리서치를 했었는데 똑같아요. 예, 다른 회사들 이거 이름 지우고 나서 삼면철강이라고 내용 지우고 다른 회사로 바꿔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이러한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삼면철강만의 이제 문제가 있느냐, 뭐 장점이 있느냐 이런 거라고 봤을 때는 딱히 발견된 건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영업이익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철강을 지금처럼 단일 제품만 파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완전 막 근소하게 적자와 흑자 이 사이에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완전하게 영업이익이 흑자다 딱 이렇게 내놓는 회사들은 크게 없었는데 이 회사는 그래도 이제 영업진들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확보해놨던 거래처가 꾸준하게 발주가 이어졌던 건지 정확한 사정은 이제 내부적인 회사 차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었지만은 나온 데이터만으로도 자체를 봤을 때 영업이익도 흑자, 순이익도 흑자라는 거는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고에 대한 가치라던가 아니면은 투자하고 있는 어떠한 사업 자체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시황이 상황이 이제 좀 개선이 되면은 다시 올라올 부분이니까 매출을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왜 전반적으로 철강업계가 힘드냐 이 근본적인 내용도 좀 찾아봐야 됩니다. 크게 네 가지로 뽑을 수가 있어요. 주요 소비처인 중국의 내수 침체, 두 번째 철강 부분에 대해서 중국산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 부과한 거, 그리고 세 번째 빅테크 위주의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다. 네 번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것 네 가지로 한번 이번 철강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버그란데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는 중국의 부동산 사업 회사인데 2022년도 헝다 사태라고 이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유동성의 위기는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는데 2022년도에 밝혀진 이 부채 규모가 206조 원짜리가 빵 하고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가 됐고 이때 중국의 정책이 때 이랬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중국도 덩달아서 올릴 수밖에 없었죠. 자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본격화됐고 제로 코로나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의 열한 가격 유통 가격이라고 보이는데 딱 이 사면철강의 직접적인 매출에 직결되는 이 가격 자체가 떨어지고 그리고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얼마만큼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도 주가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시간이 흘러서 현대로 좀 돌아오게 되면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미국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기업 7가지 그 중에서도 테슬라랑 구글이 컨센서스가 하회가 되면서 실망 매물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수익 실현 매물도 많이 나왔겠지만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겠죠 뭔가를 팔고 나서 다음 시장을 다 봤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빠져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잘 보면은 여러분 제가 엔비디아 지금 여기 빨갛지 마이너스 6% 빠졌잖아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때 딱 이때 시황인데 제가 왜 이때 사진을 갖고 왔냐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테슬라는 마이너스 12%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는 6% 빠지고요. 그만큼 빅테크 그간에 믿었던 거에 대해 실망 매물이 쭉 나오는데 우리나라 주가 대부분 삼성전자죠. 그리고 SK 하이닉스죠. 이 회사 어떤 회사입니까?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미국의 기업들이 낮아 빠지는데 우리나라라고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티죠.
그대로 빠집니다. 이 영향이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코스피에 그럼 그 종목들이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그럼 코스닥도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시장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의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으로 지금 보수적으로 가야겠다 이 심리가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철강업계들이 다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쓰리고 환율도 높고 뭐 다 높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철광석을 뭐 국내에서 내수하게 하기도 하겠지만은 대부분은 중국에서 사와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은 언제 사고 싶어요? 당연히 쌀 때 사고 싶겠죠? 쌀 때 사려고 보니까 아까 보여드렸듯이 재고가 미친 듯이 남아 있어요. 아무튼 그래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어가지고 또 이제 가공을 하겠죠? 철강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파는 입장에서 비쌀 때 파고 싶잖아요. 이게 근데 어느 정도 타협이 돼야 되는데 지금 환율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은 1,400원 선을 곧 뚫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변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는 입장에서도 애매하고 파는 입장에서도 애매한 계속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문제인데 이 원인으로 꼽히는 게 요거예요. 자,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 두 명이죠. 거의 여기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8월 19일 날 이때 민주당 쪽 오른쪽에 있어요. 해리스 부통령의 이 대통령 후보로 완전히 이게 딱 되면은 트럼프랑 해리슨의 구도로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24년도 4월 달에 미국이 슈퍼 301조라는 법 조항을 가동을 했습니다. 이게 누가 했냐? 바이든이 했습니다. 자, 근데 바이든 대타로 누가 왔죠?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 중국에서 너무나 값싼 철강들이 계속해서 물밀듯 불려오니까 안 되겠다. 미국의 산업들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중국산 철강은 앞으로 관세 3배 부과할게. 그래서 25% 관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중국 측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당연히 안 팔리겠죠. 과거보다 3배나 비싸게 사야 되는데 누가 삽니까? 안 사겠죠? 그래서 그 물량이 어디로 옵니까?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철강 시장들이 다 죽기 시작한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어왔던 이 중국산 물량들이 언제 다 소진이 되고 그 공백을 대한민국 기업이 잘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둘 중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정책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반대인 트럼프가 당선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망치고 있으니까 반도체 규제할 거야, 전기차 규제할 거야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 되던 간에 지금 이 철강업계의 힘든 이 전망은 계속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글로벌 생태계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이걸 바꾸려면은 어떠한 강력한 이벤트가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자체는 그걸 모두 다 덮을 만한 내용들이 이 대선이에요. 미국의 대선. 그래서 이게 끝나는 올해 11월 그 이후에 내년으로 좀 보면 되겠죠. 내년 이후에 중국 측에서도 부동산 시장 좀 살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가시적인 성과는 아마 내년쯤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당장 소외된 스몰캡에 집중하기보다는 대형주 위주 글로벌 시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그쪽으로 조금 관심을 돌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